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오늘 새벽 이런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딸의 사촌 언니들 논문 4편을 철회했다는 건데요. 표절이 확인된 듯 하단 내용입니다. 한동훈 딸 문제도 있지만 그 딸 문제가 나오면서 조카도 같이 걸려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최소 4편이 철회된 것으로 확인된 거고요. 논문을 실었던 저널에서 해당 논문을 모두 철회한 만큼 논문 표절 의혹은 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4가지라고 하고요. 둘 중에 한 명은 펜실베니아 대학에 합격해서 올 가을 입학을 앞두고 있었고, 또 다른 한 명은 그 대학의 치과대 통합과정 1학년에 재학 중이라고 하네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책임까지 져야 된다 생각하고요. 당사자는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펜실베니아 대학 측도 아직까지 답을 주고 있진 않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라 생각하고요.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가족 사기단이구나,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의 집안이 죄다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었구나, 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다, 그것도 아주 국제적으로 망신 제대로 주는구나, 조국 기준이면 한동훈부터 구속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기자들은 자냐, 조국의 10%만이라도 해봐라,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게다가 한동훈 딸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최드익 학생들이 2달 인턴하고 의학 전문가급 논문을 썼다는 단독 보도도 나왔는데요. 한동훈 딸이 재학 중인 최드익 국제학교 학생들이 유명 대학 교수와 공동 저자로 투고한 논문이 다수 발견됐다는 겁니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대학 교수나 해당 분야 석박사들과 함께 논문의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례가 여럿 발견됐는데 19년 가을과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겠죠. 연구에 인턴으로 2개월간 참여한 후 석박사들과 함께 SCIE급 논문에 이름을 올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동훈 딸이 다니는 국제학교는 교육치해법권이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쉽게 말해 국제학교라서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조치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치해법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외국교육기관법 9조 1항을 보면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은 승인권자가 한다. 그리고 승인권자는 해당 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다. 그렇기에 인천시 교육감이 최드익 국제학교의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국가와 지자체 재정 지원 없이 운영되다 보니 교육청의 지도감독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애초 설립 목적과는 달리 특권학교가 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소수 특권층 자녀들의 국내외 명문대 진학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야말로 상대적 박탈감, 불공정 이슈에 제대로 해당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최고의 특권 특혜층이 바로 한동훈이다, 무법부 장관 한동훈은 좋겠다, 본인 딸은 안타깝고 남의 딸은 일기장까지 탈탈 털고 분명 죄 받을 거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뻔뻔한 한동훈 장관은 검찰 인사위를 패싱하고 윤석열 사단을 전진 배치해서 많은 비판을 불러오고 있는데요. 검찰 안팎으로 절차적으로 문제 있는 장관 주도의 독단적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인사위원회 심의 등 검찰청법이 정해놓은 최소한의 절차조차 이행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 대놓고 저렇게 패싱하는 법무부 장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검찰 안팎에서도 너무 서두른 인사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 법무부는 이에 대해서 인사의 개최는 필수 요건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없다는 핑계로 장관이 인사정권을 휘두른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지검 차장검사까지 인사하는 건 아니다, 이런 지적도 검사 출신으로부터 나오고 있죠. 그렇기에 윤석열 사단 요직 싹쓸이에 술렁이는 검찰이란 보도까지 나오는 거고요. 이성윤, 이정현, 심재철 등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검사들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시켰다 하고요. 결국 쉽게 말해 윤석열 사단과 특수통만 대거 중용해서 분열될 검찰 조직을 생각하니 서글프다는 토로까지 나왔습니다. 진짜 막 나가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고요. 이에 많은 시민들도 그야말로 어두운 시대가 시작됐다, 기나긴 군부의 시대를 눈물로 견디고 민주시대를 열었더니 이제는 건부의 시대가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구나, 검찰공화국 시대가 활짝 열렸다, 이런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죠. 더 어이가 없는 건
이런 와중에 넥타이 패션과 100만 뷰 영상이라며 한동훈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도 않게 띄워주고 스타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러니 어처구니가 없다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고요. 이게 정상적인 언론 보도 환경입니까? 아무튼 한동훈 딸을 비롯해서 조카들까지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끝까지 눈여겨보고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공유드렸던 내용인데 못 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공유드리려 합니다. 최근 특별토론회에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님의 말씀에 공감이 많이 가는데요. 쉽게 말해 민주진영 내에서 민주진영을 공격하는 어떤 발언이 나오면 언론에서 대서특필해서 기사를 몇백 개씩 쏟아내는데 발화자의 입장에서 보면 나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 내부에 돌을 던진다. 나문지 남인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나 문재인 지지자였는데, 나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혹은 이제 앞으로는 나 이재명 지지자였는데 라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그러면서 영향력을 키워가려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흑화되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생기고 있다. 그걸 느낀다는 겁니다. 최강욱 의원 관련 뉴스를 보고 있으면 언론이라는 게 그냥 악플러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라는 거고요. 총선기획단 영입 때부터 말씀드렸듯이 언론이 저를 통해 민주당 내부에 비판하길 바라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정말 어지간하면 내부 총질을 안 해왔다고 말씀드렸고요. 물론 목소리 내야 될 땐 저도 열심히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아무튼 특히 윤석열, 한동훈, 저격수, 최강욱 의원이 계속해서 중요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중간중간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